수진 씨, 당신 혹시 입양된 아이죠?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길, 그곳에서 한 영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70이 된 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영자의 등은 세월만큼 구부러져 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직 단단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골판지를 골라내고 상가 뒤편에서 신문지를 모으는 일이 영자의 일상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하루도 쉴 수 없거든요. 동네 곳곳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자가 살던 골목도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헐려나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자는 그때까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웁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언제부터인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고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가끔 옛날 노래가 나올 때면 영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바빠졌대. 영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는 필요 없어진 건지 모르겠네. 민호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좋은 신부까지 맞아 재혼했지만 새 가정을 꾸린 후로는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영자는 예전에 민호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어졌습니다. 새 부인 수지는 좋은 사람 같지만 아직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영자는 마루에 앉아 묵은 앨범을 들춰봅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누렇게 발해어 있습니다. 100일 때,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집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요? 영자야, 집에 있어?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영자보다 2살 많은 동네 터줏대감입니다. 영자는 얼른 앨범을 덮고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 순떡 언니 어서 와요.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순덕 할머니가 방에 들어서며 물어봅니다. 아들 손자 생겼다며? 왜 얼굴도 못 봤어? 요즘 며느리가 안 오나? 그 말에 영자의 가슴 한구석이 쿡 쑤십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아기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바쁘다고 하니 섣불리 보자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아직 신생아라서 그런가 봐요. 영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진짜로는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 손주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 빨리 보고 싶을 텐데. 내 손주는 어제도 왔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못 보내겠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솟아오릅니다. 언제쯤 손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순덕 할머니가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영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조용한 골목 끝집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이 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민호가 왔나? 영자는 서둘러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랑 아기 데리고 왔어요. 마루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아기 좀 보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자가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이마 생김새, 눈과 코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마 생김이. 영자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눈이랑 코도 민호 어릴 적이랑 똑같네요. 수진이 당황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요즘 아기들 다 비슷하죠, 뭐. 하지만 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고 아기를 보는 영자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정말로 민호 어릴 때와 똑같았는데 수진은 왜 그렇게 당황하는 것일까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랑 너무 닮아서. 그러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아기를 다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신생아라서 많이 예민해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영자는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자주 와서 얼굴 보여주고. 민호와 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민호와 너무 닮았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앨범에서 민호의 100일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아기 사진을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닮았다. 너무 닮았어.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영자는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민호를 닮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요? 수진의 당황한 표정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며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들이 왔던데? 손주 봤어? 네, 봤어요. 영자는 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때? 귀여워?
민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영자는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 뭔가 어색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의심 아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영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얼굴, 수진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뭔가 어색했던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라디오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수진의 당황한 표정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영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4년에 쓴 일기였습니다. 그 애는 영자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로 가득한 해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20살이었던 영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 하지만 키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자는 일기를 읽으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 힘들었던 시절 말입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1984년 4월 2일. 오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안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다. 그저 여자아이로만 접수되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작은 눈동자, 그리고 등을 돌리며 고아원을 나서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아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데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는 살아는 있을까? 영자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그때 자신이 버린 그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기가 민호와 너무 닮은 것도 수진의 어색한 반응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자는 어설프게나마 검색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DNA 검사라고 검색해보니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침이나 머리카락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우체국에 가서 DNA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주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키트가 도착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자는 민호 집에 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다 주려고라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가져갈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수진 씨도 보고 싶고 아기도 보고 싶어서 잠깐만 들를게. 결국 민호는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김치통을 들고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DNA 키트가 들어있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집에 도착한 영자는 수진과 아기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감사합니다. 직접 만드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영자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영자는 재빨리 아기 침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해서 키트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네.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잠깐 아기 보고 있었어. 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즉시 검사 샘플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영자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진이 자신이 버린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진 혼자만의 비밀일까요? 영자는 라디오를 들으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1984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 고아원 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정말 살아있다면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편함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계 일치율 49%, 외할머니 관계로 추정됨.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기가 민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내버린 아이의 아이인 거야?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 손녀가 며느리가 된 건가?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어색함, 아기를 볼 때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던 느낌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때 내가 버린 그 아이라면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혹시 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수진 씨랑 같이 와줄 수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톤을 느끼고 오후에 수진과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자는 민호가 오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민호와 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 혹시 입양된 아이죠?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자는 책상에서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DNA 검사 결과예요.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아기 검사를 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민호의 말을 듣지 않고 수진만 바라봤습니다. 49% 일치율. 외할머니 관계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의 반응만 봐도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나요? 영자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수진 씨는 엄마가 4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낸 그 아이예요.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수진이가 누나라는 말이에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만나면서 어머님 이름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일부러 민호에게 접근한 거예요? 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죄송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고 영자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영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기와 함께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영자의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앉아. 많이 힘들었지? 민호는 마루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누나라는 걸 정말 몰랐어.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니? 민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영자가 종이를 펼쳐보니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른 종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숨겨놓은 거예요.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검사를 했던 거예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수진이를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말하더군요. 뭘 말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친엄마를 찾고 싶어 했대요. 성인이 되고 나서 고아원 기록을 뒤져서 어머니 이름을 알아냈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랑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너와의 결혼도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대요. 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영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민호가 받았을 충격도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니.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와 민호가 창문을 내다보니 수진이 아기를 안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저 수진이에요. 영자가 문을 열어주자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민호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해보자. 수진이 아기를 바닥에 눕혀놓고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계획이었어요.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와 지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까지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죄 없는 아이만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영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가족이 그리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영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에 버린 딸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분간 떨어져 있어요. 민호 씨. 수진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울고 있는 수진과 우는 아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자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찾고 싶었던 딸이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수진과 아기가 걱정되어 연락해봤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영자는 결국 수진이 머물고 있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진의 양어머니 집 주소를 민호에게서 알아낸 영자는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양어머니였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시죠?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수진이 시어머니 한영자라고 합니다. 영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양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수진이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왔어. 영자가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니? 수진의 양어머니가 차를 끓이러 가면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날, 40년 전 그날,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단다. 수진이 아무 말 없이 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19살이었어.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주변에서는 모두 등을 돌리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걸 후회했어. 수진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때 매일 밤 꿈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품은 따뜻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양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머님이시죠? 수진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아보며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맞아. 그날 마지막으로 너를 안아보고 싶어서. 영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만 보고 엄마를 찾았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민호에게 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와 지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이 아이도 사랑으로 낳았어요. 영자는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민호의 어린 시절이 보였지만 동시에 수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이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를 다시 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하지만 민호 씨가 용서 안 해줄 거라는 거 알아요. 수진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만이라도 제가 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그날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손으로 널 버렸지. 영자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널 다시 안아도 되겠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영자와 수진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영자의 품에서 수진은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영자도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아주자 영자도 함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외손자구나. 영자가 조심스럽게 아기의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의 첫 번째 손주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민호의 마음을 돌리는 일 말입니다. 양어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네, 수진아. 영자는 수진의 양어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제 딸이니까요. 양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현실을 피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한 번만 만나자. 영자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시간 좀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니. 수진이도 아기도 있는데. 민호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자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모두 피해자인 것 같아. 그날 저녁 민호가 예고 없이 영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가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 많이 생각했구나.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영자는 조용히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만은 죄가 없잖아요. 영자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화가 나고.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호야. 그리고 형인지 삼촌인지 헷갈리긴 해도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볼 생각이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영자는 수진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계획이었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지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으로 낳았어요. 민호가 유모차 안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진심이었다고 해도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거짓말이었던 건 변하지 않아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키우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저 혼자 안고 갈 줄 알았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 아빠 해도 되죠? 수진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자는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피로 얽힌 복잡한 가족이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정말로. 아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야. 민호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되어줄게.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 그리고 그 딸의 아이,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민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를 이어주셨네요. 영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야. 카페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골목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영자의 집 앞 작은 정원에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늘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아기가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밥도 싸고 과일도 준비해서 소풍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며 밝게 말했습니다. 응, 다 됐어. 우리 아가는 오늘 기분이 어때? 영자가 아기에게 다가가며 물어봤습니다. 아기는 영자를 보자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 생후 4달이 된 아기는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특히 영자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져와서 클렉슨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준비됐어? 영자와 수진이 짐을 들고 나가자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벚꽃 구경 가기 딱 좋아요. 차 안에서 수진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영자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버리고 산 세월이 지옥 같았단다. 하지만 너의 아이와 너를 다시 안으면서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민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를 만난 것도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모두 운명이었나 봐요.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일행은 벚꽃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흩날려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김밥을 썰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나들이 오는 게 얼마만인지 저희가 자주 모시고 나와야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기는 돗자리 위에서 기어다니며 떨어진 꽃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가 아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예쁜 꽃 봐.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함께 왔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더욱 소중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영자가 동의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가족에게 부탁해서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는 가운데 앉고 양쪽에 민호와 수진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꼭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놔야겠어. 저도 하나 뽑아서 방에 걸어 놓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민호가 아기와 놀아주는 동안 영자와 수진은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하니? 영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릴 때 꿈꿔왔던 가족이 이런 거였어요. 수진이 영자의 팔짱을 끼며 답했습니다. 나도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강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굴에 내리쬐고 강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로 돌아와 보니 민호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책 읽어주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아가 똑똑하게 키워야지. 민호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일행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가 돗자리를 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다음 주에도 또 나와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자주 이렇게 모이자. 영자가 동의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영자는 벚꽃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사진 바로 뽑아다가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민호가 아기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 영자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마루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 그 딸이 낳은 아이,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와 다시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봄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봄이 돌아왔습니다.